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4면에 걸쳐서 제목이 좀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최후의 보루 K칩, 즉 반도체마저도 위태롭다. 국가대표 산업들 SOS 이렇게 제목을 좀 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좀 최근에 전략산업 퍼펙트 스톰 위기 이런 제목의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기획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면 기사에 1면과 3면에 걸쳐 나온 이 기사의 이제 내용은 반도체 또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죠. 우리 주력 산업 이 덩치가 크고 매출 사이즈도 큰 이 주력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감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어본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일단은 큰 상황에서 먼저 보면 일단 트럼프의 관세, 이 관세 폭탄이 철강이 나왔고 지금 반도체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반도체 하겠다고 얘기 좀 했죠. 여기에 이제 자동차까지 얘기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는 워낙에 이제 국내 이 뭐 수출이라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야말로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 관세 여파에서 참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아무리 최소화한다고 해도 참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는 우리가 중국보다 너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던 게 사실인데 중국의 최근 추격 기세를 보면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보면 여기 표가 있죠.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창신 메모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글로벌 D램 점유율 전망을 한 건데 작년에 3분기까지 한 6% 정도 돼서 빨리 따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했는데 올해 3분기에 10%를 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는 12%까지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년 전 정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이 창신 메모리, 즉 중국 반도체,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급성장을 한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사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가 오랫동안 구축이 돼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이 전망대로 이게 트렌드 포스의 분석인데 이 전망대로 올해 연말까지 12%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3사가 갖고 있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이 3사 체제가 굉장히 공고했던 이 3사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도체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창신에서 만드는 게 이제 D램, 낸드 플래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현재 메모리 업계의 가장 이제 첨단 반도체 칩이 이제 HBM 아니겠습니까? HBM도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 이제 HBM3의 이제 단계 정도 가긴 한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4나 5까지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4도 개발할 거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한다 이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미 좀 배터리는 완전히 추월된 상태고 배터리는 1위가 CATL, 2위가 BYD지 않습니까? 이 두 회사가 합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5%나 됩니다. 지금 표에 자세히 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3사가 합쳐도 이제 절반에 이제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배터리는 이제 넘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OLED까지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좀 이것도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이제 이 업계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봐도 답은 사실은 예상한 대로입니다. 기술 경쟁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술 경쟁력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처럼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대출 위주의 이런 식의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보조금, 간접 보조금 같은 걸 통해서 우리도 결국은 걔네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업계 목소리가 이데일리 신문에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 14면에 산업면을 보면은요, 이 기사가 이제 탑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로 대금받는 조선, 올라가는 환율의 방긋. 근데 이게 기사가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의 상황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은 이제 조선이고, 그 다음에 최근 상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좀 어려워질 것으로 좀 우려되는 쪽이 바로 HM을 비롯한 이 해운주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비교한 기사가 좀 담겨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조선주 얘기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시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 관세 여파에 있어서 이 조선주는 상당히 좀 사실은 좀 비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계속 좀 어쨌든 인플레 부담 때문에 오늘도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1월 CPI가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서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또 4.6%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강세는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이제 조선주는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관세 여파에서도 비껴나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해운주는 고환율을 수혜주로 작년에도 재미도 좀 많이 받고 해운 운임도 좀 올라 좋았는데,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이 관세가 계속 부과해서 전 세계가 이 관세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당연히 이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른 이 운송 수요 감소에 따른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 배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건을 달러로 받는데 그 달러 값이 같이 올라가니 조선주 입장에서 봐서, 조선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죠. 또 조선주는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미국에서 이 미국의 해군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 때문에 어제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하여간 뭐 호재 또 호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해운주는 이 관세 여파가 아주 집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휩싸여 있다. 당연히 올해는 작년만큼 되지도 않을 거고, 또 대표적인 그 해운 운임 지수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게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1896까지 떨어져서요. 9개월 만에 처음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운임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작년에 같이 좋았지만 올해는 이 관세 전쟁 여파 이후에 표정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국내 업종이다라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좀 들어와서 보면요. 오늘 증권면의 기사, 세컨탑 기사인데요. 관세 쇼크 맷집 생긴 증시, 불붙은 조선 방산 테마,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장 초반에 조금 부진하게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꾸물꾸물 코스피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 또 코스피는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좀 됐고, 물론 지수가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계속 며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는 공통특징이 개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게 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초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가다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는 코스피가 뚜렷하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업종, 그다음에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장주에서 그다음 2등주, 3등주로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어떤 순환매, 손바뀜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가는 업종들만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과 이 방산주라는 겁니다. 어제 조선주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미군의 이 해군 군함을, 이게 좀 그동안에 좀 약간의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게, 이거를 미국 내에서 만들려면 미국의 현재 조선소 수준이라든가 뭐 인프라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진한데, 과연 이게 미국에서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들,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밖에서 만들게 된다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선주들이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산 테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장주, 2등, 3등 중심으로 계속 그 내에서 손바뀜을 해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이 조금 좋았다가 또 다른 업종은 또 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손바뀜이 나타난다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번 주는 조금 부진하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번 주는 조선과 또 방산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게 단단하게 이 관세 여파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이제 넥스트레이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날 이제 출범한다. 이 얘기는 이제 전해드렸고, 이 얘기가 나올 때 했던 얘기가 처음에 몇 종목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10종목으로 확정이 됐고 이게 이제 3월 4일 날 이제 첫 주에 10종목으로 이제 2주 동안은 10종목만 거래가 됩니다. 그 10종목이 어떤 종목들이냐 그게 공개가 되는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인지 보실 텐데요. 코스피 5종목, 코스닥 5종목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코스피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롱인더, 스트릿, 그다음에 LGU 플러스, SO 이렇게 5종목이고요. 코스닥은 골프전, 동국제약 등 이게 5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 2주차, 그러니까 3월 4일 날 출범을 해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째 들어가서 100종목으로 합쳐서 이제 110종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때 가면 저렇게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 이 종목들 이제 대형주들이죠. 이 대형주들 중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단계가 이제 5주차인데 이때는 합쳐서 800종목이 이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밑에 주식 거래 시간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2시간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8시까지 뭐 롯데쇼핑이나 SO, YG엔터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거래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이제 낮에 투자하시기 힘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퇴근하시고 나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